안녕하세요. 청년 행복 제안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나누기 위해 발표자로 선 유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청년 행복 제안에 대한 설명들을 들었죠. 청년 행복 제안은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활동입니다. 저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건의사항을 제안했는데 비록 비장애인이라 선거 때 라텍스 장갑과 같은 아주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제안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이소 마켓 엘리베이터와 같은 제가 간접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활동을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또 참여하면서 느낀 바는 무엇인지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 경험담에 대해 들을 때 흥미가 막 샘솟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이 제게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겁니다. 저희 가족은 저까지 총합해서 12명입니다. 이게 친척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2대만 센 숫자가 총 12이라는 겁니다. 예, 부모이신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젊은 분들은 거짓말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처음 친구들의 가족 수를 들었을 때 걔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가족이 자기까지 3명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생각했죠. 와, 형제들이 얼마나 열받게 하면 가족도 아니라고 말할까? 이랬는데 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접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대규모일 수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통념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 있는 아이가 외동인 아이보다 비교적 포용력이 높다고요. 이게 아마도 형제라는 타인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일찍부터 생긴다는 점 때문에만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생각이 제각각인 9사람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 다채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차이점을 관찰하게 됐죠. 저는 이런 성격 차이의 원인이 뭘까 찾아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청년 포럼에 가입하고 여름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 행복 제안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간 생각했던 것들을 건의했죠. 이게 제가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우선 첫째로 그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숙한 사회로 인해 되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을 겪는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휠체어를 몇 달간 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시골에 주차장 딸린 식당 가보시면 자갈로 된 쇠석이라는 바닥재가 있습니다. 그 바닥재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턱이 있는 길에서도 멈추고 심지어 제 대학 입학식 날에 강당 한번 들어가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이 경험이 청년 행복 제안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포럼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서 오가는 대화들이 제 비전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눈여겨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 꿈이 그 사연들을 간접 경험 삼아서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스토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소설, 웹툰, 시나리오 같은 매체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창작물에 감동이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죠. 넓은 세계를 그려내려면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책으로만 지식을 얻고 혼자 고찰한 것만으로는 뭔가를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에 청년 포럼을 발견한 걸 기회로 여기고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청년행복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도 엄마를 통해 간접 경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좀 더 시야를 넓히고 더 많은 것들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캠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시각장애인 안내보행은 글로만 배웠었는데 실제로 팔짱을 끼고 친구와 나란히 걸어보는 일도 있었고요. 개선되어야 할 시설물들에 대한 이렇게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다소 생소한 자리에도 처음 참여를 하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지금처럼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만남과 모임이 희귀해졌죠. 그래서 요즘엔 자연스레 유튜브로 눈길이 가게 됐고 장애인 유튜버들의 영상과 브이로그를 보곤 합니다. 제가 구독하는 채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일단 원샷 한솔은 시각장애인인 원샷의 독특한 모습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매번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큰 웃음을 주곤 하는데요. 또 우령의 유디오는 라디오 DJ처럼 편한 목소리로 여러 지식을 전달해주는 채널인데 최근 이슈에 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혀 저한테도 생각할 거리를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데프인 채널에는 농인과 수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개해주는 영상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데프인에는 컬투쇼 사연 등을 수어로 통역한 영상이 있어요. 너무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는 것에 빠져들어서 짧지도 않은 영상을 정말 재밌게 끝까지 본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는 최근 유튜브에서 간접 경험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저의 요즘 관심사는요.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게임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작년에 여름 캠프에서 친해진 한 언니였는데요. 언니와 저는 공통 관심사가 생겨서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 성우 연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언니가 게임 방송은 즐겨 듣지만 시각장애 때문에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진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우가 연기하는 대사가 줄을 이루고 방향키 조작은 거의 없는 게임이라면 당연히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제가 만든 스토리로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이제 찾아온 기회가 바로 행복장학금인데요. 행복장학금을 통해서 1인 게임 제작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저는 유니티 게임 개발 기초를 배우면서 저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게임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기획 단계에 있지만 언젠가 결과물을 내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년 행복 제안을 참여한 이유와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행복 제안을 통해 모두에게 편리함이 선택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앞으로 제가 청년 포럼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발판 삼아서 배우는 바가 더욱더 많기를 바랍니다. 발표자 유하나였습니다.